네, 코스피는 1% 정도 밀리면서 3,200선을 중심으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역시 지수보다는 섹터 종목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장입니다. 시장의 관심과 수급이 몰리는 지점, 머닝 종목 이야기하겠습니다. 인백스 자산운용 염정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장에서 관심 있는 기업들 두 종목을 먼저 뽑아서 비교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2분기 실적 둔화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올리브영의 힘으로 지주사 CJ인데요. 네, 이수페타시스는 기판 쪽에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오른 것 같았는데 실적이 기대치에 좀 못 미쳤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도체 섹터의 기판 관련주들 최근에는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갔었는데요. 지난주 이제 후반 들어서는 조정이 좀 나왔고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이제 시장 컨셉보다는 좀 살짝 하회를 한 모습입니다. 매출액이 2,400억 원, 영업이익이 421억 원 나왔는데요.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는 53%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또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기대치만은 좀 못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고 오늘은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날인데요. 지난 우리 연휴 전에 이제 미국장에서는 목요일과 금요일장 반도체 지수가 도합 한 2.3%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페타시스 이제 장 초반 잘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제가 반도체 잠깐만 보고 갈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가 또 반도체 관련해서 관세 얘기를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꺼내 들었다가 우리 기업들은 이제 좀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그런 얘기 나오니까 여지없이 또 하이닉스가 3% 밀리고요. 한미 반도체도 3%이고 대체로 이제 반도체 격이다. 오늘은 또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기대감도 사라지면서 재건주도 빠지고 있고요. 어쨌든 반도체가 시장의 핵심인데 반도체들이 밀리니까 지수가 좀 부정적 영향을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지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세 영향 아직까지는 사실 끝나지 않고 있잖아요. 일단 우리 기업들은 큰 피해는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관도체에 대한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예고를 한 만큼 지금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1%대 하락 보이고 SK하이닉스도 지난주에 이제 반등 나왔었던 부분을 좀 되돌리면서 다시 또 3% 가까운 하락세 보이고 부품주들도 그러니까 소부장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지난주 이제 지난 목요일 부터 해서 좀 하락 추세를 좀 전환한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얘기하고 이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판단은 어떠세요? 네,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또 고점을 좀 찍었습니다만 지난주에 후반에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종목에 대한 부분을 따로 보더라도 섹터의 큰 흐름을 또 우리는 또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비중을 유지하는 정도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말은 이제 관망이라고도 비슷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종목을 매도하거나 이럴 타이밍은 좀 아니고 일단은 비중을 좀 유지하시면서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 이런 차원에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수페타시스는 일단 1분기 실적이 사실 좀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빠르게 주가가 올라왔고요. 2분기에 살짝 기대가 못 미쳤지만 다시 한번 3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 게 일단은 캐파 증설에 나타난 부분이 본격적으로 4분기부터 이에 대한 증설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여전히 수요가 초과되는 수요 초과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세와 함께 AI 가속기에 대한 시장은 여전히 좀 호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도 중요하고요. 섹터의 흐름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좀 지켜보는 가운데 이수페타시스는 일단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CJ입니다. CJ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식품 쪽에 기반이 있고요. 미디어 쪽 이런 쪽이 꽤 각광을 받다가 지금은 CJ 주가를 올리는 거는 이제 올영이 열일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CJ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실적에서 연결 실적에서 사실 좋지는 못했어요. 상당히 좀 부진했던 모습을 나타내면서 자회사들의 흐름이 그리 좋지 못했지만 독보적으로 CJ 올리브영의 효과는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장이
좀 사실 상당히 좀 뭐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CJ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회사들 말씀하신 대로 뭐 CJ 프레시웨이라든지 그리고 대한통운이라든지 그리고 뭐 컨텐츠 관련된 자회사들은 전반적으로는 2분기 실적은 좀 사실 예상치를 하회한 모습이고요. 하지만 올리브영 매출액이 전년 대비 21% 증가를 했고 순이익이 15% 증가를 하면서 2분기 영업이익이 2천억, 영업이익률은 14% 정도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CJ 올리브영의 지금 매출 성장세는 뭐 최근에 그 외국인들의 방한에 따른 얘네 인바운드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기 네. 때문에 여전히 하반기에도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고 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거의 필수 코스다시피 하다 보니 CJ 올리브영만으로 가지고도 CJ의 지금 가치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CJ의 시총이 4조가 살짝 넘는 부분인데 네. CJ 올리브영에 대한 지분 가치를 뭐 할인율까지 전반 그러니까 지분을 51% CJ 올리브영 지분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뭐 할인율을 어느 정도 감안한다 하더라도 CJ 올리브영의 지분 가치만 4조가 넘는다. 얼마요? CJ 4조? 올리브영의 지분 가치가 4조가 넘는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회사들을 제외하고라도 충분히 지금 CJ는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최근에는 CJ 하면 CJ 올리브영과 그냥 주가가 어느 정도 좀 같은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 최근에 주가 하락은 좀 조정은 좀 기회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잘 지은 거죠. 올리브영인데 올영이잖아요. 다 젊어지라고 하는 거니까 올영. 예. 근데 CJ도 사실은 올리브영 빼고는 뭐 이렇게 네. 자회사들이 그죠. 똘똘한 네. 데가 많지 않아서 조금 한계이긴 하나 워낙 그 올리브영의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비중 확대 의견. 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비중 확대 구간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네. 지주사들이 사실 좀 살짝 좀 주춤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뭐 최근에 뭐 자사주 소각 이슈라든지 소각 의무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에 따른 뭐 배당 성향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지금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기존의 밸류업 관련된 지주사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저조한 부분도 좀 가만히 된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좀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 좀 지주사들의 부각이 좀 지주사들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CJ도 그 중에 가장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에 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기판업체 이수 페타시스 그리고 지주사 CJ 두 종목 비교하면서 판단해봤고요. 오늘 준비하신 소개해 주실 유망주는 어디입니까?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엔터주 쪽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지난주에 얘기 못한 게 YG 엔터였거든요. 일단은 지난주 JYP 엔터가 큰 곤욕을 좀 치르게 했습니다만 네. 오늘도 보면은 이제 엔터주들은 그래도 지난주의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워낙에 2분기 서프라이즈 실적을 나타냈고 그에 따라서 뭐 전반적으로는 엔터사들은 지금 관세라든지 지금 시장의 어떤 흔들림에 다소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현석 대표가 YG 엔터테인먼트의 하반기 플랜을 이제 공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각각의 아티스트들의 앞으로의 활동 방안 등을 이야기하며 다시금 어떤 의지를 좀 다시 다지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 아무래도 블랙핑크의 영향이 가장 큰 기업이기 때문에 2분기에 아직 블랙핑크의 공연 매출액이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요. 본격적으로 3분기부터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기대감을 오른 주가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하반기 실적이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 수준은 일단 유지할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가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YG 엔터테인먼트는 사실 기존의 이제 본업인 음악 사업 외에도 사실 뭐 다른 뭐 배우 쪽이라든지 그리고 뭐 스튜디오 같은 이런 지분 자회사들의 좀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들을 사실 좀 정리를 해가면서 구조 개편을 이루어짐으로써 수익성이 조금 더 일관화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반기에 이어질 아티스트의 활동 여부가 가장 중요한 좀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좀 자리가 높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는 또 그가 많이 올랐었던 섹터들에 비해서는
또 전반적인 전반적인 엔터 섹터는 좀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엔터주들을 봐도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블랙핑크는 11월에 컴백한다고 양현석 총괄이 오늘 얘기를 하고 있군요. 네, 그러면 지금 주가는 98,000원인데요.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요? 네, 단기적인 목표가는 네. 일단 11만 5천 원 드리는데 상승 여력이 아주 크지는 사실 않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해서요. 일단은 목표가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좀 잡았고요. 손절가는 8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머닝 종목 탐색 인백스 자산 운영 염정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